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지만 협약 외 채무가 많아 개인 회생을 신청한 4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연체는 없지만 매월 상환액이 275만원 정도로 과도하여 연체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채무는 원금 8,600만원이고 대부분 고금리를 이용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상호금융과 대부업 채무액 총액이 5천만원으로 총 채무액에서 과반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상담인의 명의의 사업장 보증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으로 빌라가 있으며 시세는 1억 2천만원 근저당 설정액 9천만원으로 실재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주민등본상 본인과 회사원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220만원이며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무감면입니다. 배우자가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채무 조정을 신청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을 폐업 없이 진행해야 소득이 발생되어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상담인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문의 주셨습니다. 채무 감면이 많이 된다고 알려진 새출발기금 신청을 최우선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추심 대응을 위한 빠른 신청과 채무 감면에 중점을 두고 채무 조정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면서 채무 감면도 되는 채무 조정은 개인 회생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미연체거나 단기 연체에도 신청하여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새출발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새출발 부실 차주는 연체를 길게 해야 하기에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도 배우자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재산 조건, 최근 채무 조건, 미협약 기관 등이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최근 채무 조건, 미협약 기관, 사업용 대출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비교하여 채무 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개인 회생의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 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청산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인 사업장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배우자 실재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배우자 실재산액의 절반인 1,500만원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어 본인 재산과 합해 3,500만원이 청산 가치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 8,600만원보다 청산 가치가 낮기에 상담인은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8,600만원의 30%는 2,58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F대부의 대출로 1,000만원입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3,500만 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3인 가구입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성인이어도 대학생 자녀는 피부양이 인정 가능합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수원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 3인 가구여서 1억 4,500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8,600만 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최근 채무 비율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는 대상이 되는 대출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일부분만 협약 중인데 상담인의 채권사는 미협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미협약 기관입니다. 새출발기금에는 대부업 대출, 개인채무, 세금 체납액도 조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개인카드 대출도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간주하기에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햇살로는 사업용 대출이 아니기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중 새출발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채무는 A카드, B은행 채무로 3,600만 원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3,500만 원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은 1인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고 성인 자녀는 피부양 인정이 안되며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배우자 소득이 높아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22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차감한 약 76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76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2,585만 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51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3,549만 원이 되며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51개월이며 총변제액이 약 3,900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55%입니다. 다음으로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3개월 연체 조건만 딱 만족한 상태로 신청할 것이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3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생계비 302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보다 생계비가 많아 월 변제액은 0원이 되고 당연히 채무 상환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생계비를 삭감을 하게 되며 총 채무액을 개인 워크아웃 최대 변제 기간인 96개월로 나눈 금액인 약 89만원 월 변제액이 됩니다. 월 약 89만원을 96개월 동안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전액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 감면이 우선인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은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제외되는 채무가 많아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총 채무 8,600만원 중 5천만원이 제외되는 점이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외된 채무는 별도로 변제를 하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개인 회생을 선택하였기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추심과 급여 가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야 계좌 및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신청 2주 인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추심도 정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진행 절차 등 개인 회생 대리인 선임 노하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업자지만 협약외 채무가 많아 개인 회생을 신청한 4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새출발기금이 채무 감면이 많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이 많지 않아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담인의 상호금융기관도 미협약기관으로 조회되어 조정 가능한 채무액이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워크아웃은 모든 채무가 포함은 되었으나 원금 100% 변제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 회생은 연체 없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채무 감면도 절반 이상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